예, 계속할게요. 그, 아까 우리가 이제 인적 오류에 의한 사고를 항공기 사고로 봤는데,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런 거를 기계로 좀 뭐 AI나 이런 기계로 오류로 컴퓨터로 좀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 항공기 사고를 쭉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뭐 항공수사대 이런 게 있더라고, 디즈니에 보니까. 그래서 그 사고들을 하나씩 쭉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열차 다음으로 안전한 게 항공기예요. 항공기가 안전한데 그쪽에서 일어난 어떤 사고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쭉 보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에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 컴퓨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기계에 대한 순간적인 착오. 그러니까 뭐 버튼 하나 잘못 눌렀는데 이게 왜 이러지? 비행기가 왜 이러지? 버튼 하나 잘못 눌렀는데 이 버튼 잘못 누른 걸 잊어버리고 이게 왜 말을 안 듣지? 이러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버튼 하나 잘못 누른 게 앞에 신호가 떠 있는데도 못 봐. 이 버튼 잘못 눌렀다고 신호가 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기장이 계속 딴짓하다가 사고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람들이 죽고 이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적 오류라는 건 상당히 좀 복잡한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우리 사회에다가 이 중대재해처벌법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이기도 해요. 저는 사실은 양쪽 입장을 다 고려를 하는 건데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 노동자 입장, 또 경영계 입장, 뭐 다 이 중간에서 제가 이제 좀 양쪽을 다 안전 오래 하면서 피해 당한 사람들의 입장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 또 경영자로도 있어봤기 때문에 그 입장도 아니까 양쪽에서 다 좀 어떤 중간 접점을 좀 찾아서 얘기를 좀 써보자 하는 건데 사태를 좀 정확히 보자, 상황을 좀 정확히 보자라는 측면도 좀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그 위화력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사람을 처벌해서 그 효과로 거기서 생기해서 다른 사람을 겁박을 해서 범죄를 일으키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사고를 예방하겠다. 그래서 예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안전을 높일 수 있는 안전을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대안을 다 외면하고 검토하지 않고 오로지 처벌만으로 안전을 그 위하력으로 사고를 예방하겠다라는 거는 예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처벌법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멜처스라는 사람이 쓴 책의 Structural Reliability Analysis and Prediction이라고 제가 이거 공부했던 책인데요. 여기에 이 그래프가 나와요. 휴먼 에러 책을 여러 권을 들여다봤는데 이 책에만 나와. 이게 어떤 거냐 하면요. 어떤 거냐면 여기가 지금 보면은 이게 긴장도인데 이 경계는 어딘지 모르지만 이 긴장이 높아지면은 사람의 성능이 올라가다가 긴장수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넘어서면 떨어진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사람의 성능, 사람의 성능이라고 예, 역량이 긴장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떨어진다. 이거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 텔레비에서 많이 하잖아요. 거기 이제 예비 가수들 나와서 노래할 때 마스터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라.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 똑같은 거지. 이 부분으로 오면은 긴장도가 높아지면은 노래에도 자기 실력을 다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다 비슷하잖아. 평상시에 말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카메라 앞에 가서는 말을 못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처벌을 강화하면 법에 따른 제재를 강화해도 위험이 높아진다. 이게 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딱 나요. 법에 따른 제재.
법적 제재. 법에 따른 두려움이 사람의 행동을 촉진하기도 하고 억제도 하는데 사전에 계획된 범죄는 효과가 있지만 그 외의 거에는 효과가 없다. 그 외에는 효과가 없다. 경계는 불확하지만 위험이 높아진다. 이거를 높이는 방법은 이 역량을 높이는 방법은 이 교육, 인사 이런 거로 높이는 거지. 처벌을 세게 한다 그래가지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맞는 가설이면, 이게 맞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처벌의 범위가 지금 적정 범위냐? 이 문제가 나오죠. 적정 범위냐? 세상에 없는 처벌을 하고 있거든, 중대재해처벌법은. 영국에서 제일 세게 처벌한다고 영국의 법을, 기업살인법을 갖고 왔다 그러는데 실제 보니까 기업살인법은 뭐예요? 영국의 법은 법인에 대해서 벌금 물리는 법이잖아요.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처벌하는 법이 아니잖아요. 개인에 대해서 저렇게 실형 1년 이상, 징역 1년 이상을 갖다가 정한 법은 중대재해처벌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저렇게 살인범이랑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거는 저게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그거는 모르는 거지. 그런데 처벌을 지금 노동계나 이런 데서는 계속 세게만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 더 해야 된다. 아직도 부족하다. 이 그래프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떨어지는데 오히려 사고가 더 나는데 지금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다음에 사고가 줄었습니까? 안 줄고 있거든. 여전하거든요. 처벌한다 그래가지고 사고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거의 똑같거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 인적 오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비행기도 중복 점검하라고 기장, 부기장이 둘이 앉아 있는 거거든. 한 사람이 실처럼 다른 사람이 보완해라 이러는 건데 설령 대등한 사람이 별개로 하더라도 같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계급 있는 게 아니라 별개로 패러렐로 하더라도 이 책에 따르면 오류 발견 비율이 85%에 수렴한다. 15%의 잘못은 중복 점검이더라도 다중 점검으로 해도 못 잡아낸다. 오류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까 그 뭐야 고용노동부 담당 과장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15%는 아무리 노력해도 못 잡아내는 부분이 있는 거다. 근데 그럴 때마다 다 처벌하겠다? 이거는